2024년 1월 15일 월요일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서 치루어진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두면서 미국 정치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남긴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사에서 연임에 실패한 이전 대통령이 성공적인 전당대회 및 예비선거 캠페인을 치루었던 적이 없었으며 더욱이 당의 완전한 지배력을 보여주는 경우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치 이단아이자 아웃사이더인 트럼프는 공화당의 전당대회 역사상 가장 큰 득표율인 50%를 자랑하며 3연속 후보로 지명되었고 공화당은 완전히 그의 정당임이 증명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후 아이오와 주에서 치루어진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 큰 득표율로 승리하면서 또다시 전 세계를 놀래키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다시 당선될 경우 그가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그의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선 캠페인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부도덕하게 자신의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고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아침에는 명예훼손으로 맨해튼 법정에 서야 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지난 2020년 대선 불복과 관련하여 91건이 형사고발이 제기된 법적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약자인 마가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 트럼프를 여러 번 외치며 열렬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적 상황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훌륭하게 연출해내면서 그의 지지자들과의 유대를 더 끈끈하게 이끌어낸 인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그가 이번 아이오와주의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 수백만 명의 공화당 유권자들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트럼프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시 불법적으로 백악관에서 축출됐다는 잘못된 믿음을 전파한 트럼프의 전략이 먹혀들어갔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미국 국경에 몰려드는 여러 나라의 이민자들과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향한 대부분 미국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트럼프가 그들을 미국의 독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오와 주의 전당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근소한 차이로 그의 뒤를 따랐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전 주지사인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의 단일 대통령 후보로 반 트럼프 연합 전선을 펼친다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격퇴시킬 수 있을까요? 니키 헤일리는 이번 아이오와주의 전당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무소속 유권자들과 트럼프를 싫어하는 온건적인 공화당원들이 의외로 공화당 내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는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지역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헤일리와 드산티스는 공화당의 상당한 지지층을 갖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음 주에 치루어질 뉴햄프셔주의 예비선거를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드산티스와 헤일리 두 명 중 한 명이 트럼프를 대적할 만한 유일한 후보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이길 만큼의 지지층이 공화당 내에 충분하게 확보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아이오와 주의 당선 소감을 통해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도 관대하다는 인상을 남겼지만 바이든을 이기려면 어쨌든 헤일리와 드산티스가 이번 공화당 경선에서 빨리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압박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여러 주에서 치루어질 공화당의 전당대회와 예비선거 중 아이오와는 단 하나의 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오와 주에서 치루어진 전당대회의 투표수는 미 전국적으로 치루어질 공화당의 경선 규모로 볼 때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아이오와 주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전국 대부분의 공화당 주도의 선거 지역에서 재현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또 다른 정치 전문가들은 그의 법적 문제가 그의 정치 행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 또한 내놓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트럼프의 확고한 지지 기반은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4건의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가 해당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트럼프는 결국 죄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 맨해튼에서 트럼프는 작가 진 캐롤과 관련된 명예훼손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며 그녀는 별도의 재판에서 이미 트럼프로부터 $500만 손해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지지율 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승리는 또한 전 세계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전통적인 국가들을 배척했던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지난주 프랑스 TV에서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그때처럼 그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겠지만 이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2024년 미국 대선에서의 승리는 냉전을 거쳐 21세기까지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나토에게는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충분하게 제공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월요일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한방에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와 이 둘의 만남은 우크라이나에게 절대 불리한 조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오와주에서 치루어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50%의 경이로운 지지율 기록을 세우며 승리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국의 새롭고 다양한 소식을 계속 접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및 알람 설정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